만족스러웠던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출을 결정한 이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 카메라가 정말로 적합한 카메라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카TV의 파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작년에 브이로그 카메라로 엄청나게 소개를 했었고 카메라 최초 유튜브 스트리밍이 가능한 카메라라고 소개가 되었었던 캐논사의 G7X Mark III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올해 2월부터 한 8월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출을 결심하였습니다. 만족스러웠던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출을 결정한 이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 카메라가 정말로 적합한 카메라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은 위쪽에는 캐논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G7X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버 색상과 블랙 색상으로 출시를 하였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실버 색상입니다. 이게 실버 색상과 블랙 색상의 조합이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는데 필름 카메라 옆에 놔두더라도 확실히 색감은 정말 비슷하죠. 전체적인 크기도 아이폰 SE와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가 훨씬 짧습니다. 두께도 그렇게 막 두꺼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하기에 괜찮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를 측정해도 배터리와 SD카드를 포함한 무게가 302g이라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랑 아이폰 프로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도 무게가 그렇게 크게 무겁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는 그립감을 위해서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도 정말 편한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고 무게도 무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 손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렌즈는 표준 화각 기준으로 24mm에서 100mm를 지원을 하고요. 조리개는 1.8에서 2.8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화각도 나쁘지 않고 조리개도 많이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정말로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전원 버튼과 셔터 버튼이 있고 셔터 밑에는 줌인과 줌아웃을 할 수 있는 스위치와 그 오른쪽에는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그 밑에는 노출, 즉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물리 버튼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정말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옆에는 내장 마이크가 크게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이 네모난 부분은 플래시거든요. 이 측면에 있는 플래시 버튼을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플래시가 튀어나와서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넣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몇 번 촬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내장 마이크가 환경에 따라서 좀 성능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내장 마이크가 아니라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G7X Mark III는 이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단자가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하면은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엄청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USB-C 타입 PD 충전을 지원하는 단자와 TV나 다른 모니터로 송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 HDMI 단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녹화 버튼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의 앞부분으로 조리기를 조절하고 줌인, 줌아웃, 모드 변경,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또한 터치 스크린을 지원을 해서 ISO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ISO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혹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그리고 ISO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진 찍을 때는 정말로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이로그 카메라답게 틸팅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세워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꽃이라든지 약간 낮은 위치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도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폰카로 찍기에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은데 DSLR이나 미러리스가 좀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가 그 대안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카메라, 세계 최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카메라라는 이 문구를 보시고 이 카메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러한 문구에 끌려서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동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카메라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핫슈의 부재입니다. 카메라를 보시다 보면 약간 클립 같은 게 있는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핫슈라고 부르는데요. 그 핫슈에 외장 플래시나 외장 마이크 등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7X Mark III는 핫슈가 없어요. 마이크 단자가 있어서 마이크를 연결은 할 수 있는데
마이크를 지탱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려면은 이렇게 핫슈가 있는 플레이트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브라켓을 연결해서 외장 마이크를 꽂고 외장 마이크 이 부분을 여기 핫슈에 카메라 자체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핫쇼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이거는 대체품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촬영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G7X Mark III의 이전 버전인 G7X Mark II는 4K 촬영을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크 3로 올라오면서 4K 촬영까지 지원을 하면서 얘는 FHD 60프레임, 4K는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G7X Mark III는 FHD는 30분의 촬영 제한 시간이 있고요. 4K는 10분의 촬영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짧게 촬영을 하시고 이걸 이어붙이는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저와 같이 2시간, 3시간 주구장창 얘기를 하다가 필요 없는 컷을 잘라내서 편집하는 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정면에 있는 이 카메라와 지금 위에서 밑으로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와 마이크의 싱크를 다 맞춰야 되는데요. 얘가 중간에 30분에 끊겨버리면 이 모든 거를 다 촬영을 끊었다가 다시 눌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길게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비추하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배터리 타임이 너무나도 구립니다. 지금 G7X Mark III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1250mAh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촬영을 해봤을 때 FHD나 4K나 둘 다 1시간을 못 넘긴 것 같아요. 만약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배터리를 여러 개 들고 다니셔야겠죠? 그런데 배터리 하나가 네이버 기준으로 65,000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추가로 한 3개 정도 더 산다면 배터리 값만 2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를 구매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교환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신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이렇게 생긴 거치대라든지 셀카봉을 분명히 들고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뱅글뱅글 돌려서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할 텐데, 그런데 이런 걸 연결하고 나면 배터리 커버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배터리 타임은 짧고,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하니 배터리 교환은 어려운 이러한 단점이 생기는 거죠. 배터리 교환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고 이걸 열어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배터리를 다시 꼽은 다음에 이걸 닫고 다시 이거를 뱅글뱅글 돌려야겠죠. 제가 마이크 단자를 연결할 때 쓰는 이 브라켓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구멍이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그래도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품을 사용하면 그래도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애초에 이 구멍을 좀 옆쪽에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리뷰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제품이 충전을 하면서도 촬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측면에 있는 충전 포트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PD 충전을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PD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로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쪽에 USB-A 타입이고 한쪽이 USB-C 타입인 충전기는 절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USB PD 출력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사용해야만 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논의 정품 충전기는 12만 원이죠.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PD 충전기는 굳이 캐논 정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PD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브이로그 촬영을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을 약, 표준, 강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떨방을 강으로 설정을 하면 크롭 현상이 발생합니다. 손떨방 설정을 강으로 했을 때 크롭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흔들리는 화면을 좀 잘라서 화면이 좀 덜 흔들려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으로 하면 화면에 얼굴이 대빵만하게 나옵니다. 머리도 댕강 잘려버리고요.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팔을 최대한 길게 뻗어야 되는데 팔을 길게 뻗으면 팔이 부들부들 이제 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손떨방은 표준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표준으로도 웬만한 손떨림은 좀 잘 잡아줘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강으로 설정했을 때는 크롭 현상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점인데요. 이게 정말로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AF가 똥이에요. 뭐 하나 포커스 잡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7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게 하도 이슈화가 돼서 작년 12월쯤에 이 AF 속도 개선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보고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이 AF 속도가 얼마나 구린가 한번 먹방을 찍어봤는데요. 이 뭐 밥알 하나 보여주고 제 얼굴에 다시 보여주는 데까지 한 5초에서 7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화한 다음에 뭐 편집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나마 어떻게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문구가 그거죠. 세계 최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카메라.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저런 식으로 포커스가 천천히 와버리면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품 리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보여준다거나 하는데, 이 G7X Mark III로 촬영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G7X Mark II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정말로 마음에 들고 사진 촬영할 때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를 좀 보관하면서 카메라 촬영용으로 쓰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산 목적이 유튜브 촬영이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아직 가격이 7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서브로 두고 가끔씩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카메라였어요. 만약에 그냥 사진용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G7X Mark III가 아니라 G7X Mark II로 내려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으로 영상 촬영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짧게 촬영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포커스가 전환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품을 소개하는 IT 유튜버나 혹은 뷰티 유튜버 또는 음식을 보여주는 먹방 유튜버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적인 여행이나 풍경을 찍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의 모습을 찍거나 풍경을 찍기 때문에 캐논의 이 색감도 또 괜찮기도 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하실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 소니 알파 6400을 쓰고 있는데 색감 자체는 저는 캐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